코인 왕자입니다. 간밤에 비트코인이 3%가 하락됐습니다. 자, 3%가 빠졌고 이틀 동안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대략 4%, 엊그저께 1%, 오늘 종가로 3%. 그래서 대략 4% 조정을 좀 받았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걸로 이제 많이 고민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빅스텝으로 빠진 거 아니냐, 그 후폭풍으로 좀 빠졌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봐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로서 어제 이제 사실 이제 어제도 아니죠, 오늘 아침인데 10%씩 밀리는 코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자, 대략적으로 지금 빠진 코인들 그냥 보게 되면은 뭐 리플이도 한 5.8%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이더리움도 6.6%, 그동안에 이제 뭐 좋다고 했던 솔라나도 12%. 자, 비트코인 SV 약간 반등 주더니 얘도 이제 좀 밀렸고, 그 다음에 메인 프레임도 빠졌고, 폴리메스도 보게 되면 12% 정도의 하락이 발생이 됐는데, 자,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을 어떤 위치에서 좀 봐야 되냐?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비트코인 과거로 좀 보게 되면은, 자, 과거 때는 뭐 과거 때라고 해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 과거를 자꾸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하고 지금하고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지만 움직임에 대한 부분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때도 보게 되면은 재작년이죠. 2019년 9월 24일인데 장중에 비트코인이 12% 빠진 적이 있거든요. 잘 움직이다가 뭔가 이제 상승을 좀 주어주고 나서 옆으로 좀 횡보세가 나올 때 붕괴를 시키는 경우가 발생이 됐어요. 자, 붕괴를 시켰는데 붕괴만 시켰냐? 아니다. 이번에도 여기서 붕괴시킨 이후에 조정 나오더니 재차 붕괴가 나왔거든요. 그때 여기 4일 동안 보게 되면은 대략 몇 프로가 빠졌냐면은 10%가 빠졌습니다. 4일 동안. 거의 이 상태에서 거의 모든 걸 다 끝내놓는 수준의 지지선도 붕괴되고 추세 하방에 거래도 터지면서 이런 모습을 남겨놨는데, 자, 이거 다음날 보니까 번쩍하고 들어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그동안에 밀렸던 한 3주치 물량을 하루 만에 들어올렸고 2주 만에 박스권 돌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리가 그때 자리하고 비슷하다라고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얘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지지선을 놓고 봤을 때 2200만 원이다. 자, 2200짜리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2200, 그러면 대략적으로 최근에 비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밀렸죠. 2300 살짝 넘었으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대부분들의 코인들이 붕괴의 조짐이 보였어요. 오늘 아침에 많이 깨졌잖아요. 10%대가 아마 거의 한 10개 이상이 10%대로 진입이 됐고, 못해도 5에서 마이너스 10% 사이로 빠진 코인들도 상당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자꾸 위협을 줘. 자, 비트코인이 자꾸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시 좀 봐야 되는 거는, 자, 오늘자로 이제 다시 봐야 되는 게, 자, 테더 도미넌스를 조금 가지고 왔거든요. 아마 납득이 안 가실 거예요, 많이. 지금 하락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이번에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급등이 돼 버렸거든요. 이게 급등됐던 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FTX 거래소 문제 터지면서 비트코인은 밑으로 급락하고 테더 도미넌스는 급등했어요. 급등 후 지금 조정받다가 이번에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거를 내 단기로 좀 보여. 단기로 보니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둘 보니까 이중 추세 구간을 모두 돌파시켜 놨네요. 테더 도미넌스가.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갈래야 갈 수 없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길 또 뚫어놔가지고 어제 종가로 뚫어놨고 오늘 종가로 또 급등이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6.7% 올라갔어요. 6.3% 정도 대략.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붕괴되고 대부분들의 코인들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희망은 없냐라고 놓고 본다면, 사실 이게 사실 저는 올라간다고 해도 별로
무섭다기라기보다는 무서운 정도는 아니다. 자, 이미 여기 테더 도미넌스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이걸 좋게 보시면 안 되거든요. 현재 요 구간부터 해서 얘가 여기 이번에 뚫었죠. 6월 달에 뚫고 조정받고 이렇게 왔다가 이번에 또 11월 달에 급등시켜 놓고 조정받고 다시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꼭대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올라오고 있어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올라오면서 이번에 뭐 상승시켜줬던 애들도 다 반납. 메이저하고 준메이저는 아예 가지도 못했거든요. 10%도 못 갔어요. 근데 지금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상태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저번에도 한번 테더 도미넌스를 좀 언급드리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기준가를 본다면 이제 가격으로 자, 요 자리가 될 것 같네요. 요 자리. 그죠? 기준점을. 그러면 요 자리가 지금 이번에도 최초로 넘어갔던 자리도 넘어갔고 이번에도 넘어갔고 오늘 종가로도 돌파시켜 놨거든요. 얘는 사실 여기를 뚫으면 뚫을수록 굉장히 손해를 보는 타입인데, 테더 도미넌스는, 왜냐면은 여기를 자꾸 윗자리로 올라오잖아요. 어차피 하락이 됩니다. 하락이 돼요. 끝에 와서 발버둥 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이번에 들어갔던 11월의 거래를 의미를 두지 말고 거래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이제 12월이나 그 다음에 그냥 월 단위로 보던지 주 단위로 보던지 어차피 테더 도미넌스는 붕괴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연속 상승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많은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이때도 보게 되면 2020년도에요. 2020년도에 모든 어떤 시장에 대한 반응은 이때 다 잡혔어요. 이때 이제 비트코인 상승한다. 이때가.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조금 눌리더니 슈팅이 나오면서 급등이 됐거든요. 테더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다시 하락했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꺾여서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잠깐 올라고 간다고 한들 어차피 전체로 크게 보면 뭐다? 하방이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 이때보다 지금 더 세요. 이때보다 훨씬 센 자리로 나는 보고 있는데, 지금 주봉에서 여기서 얘가 저항을 돌파해서 올라오든 다시 주봉상에서 또 여기를 뚫든, 자, 이번에 또 최초로 다시 여기를 뚫어서 혹시라도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득을 보기에는 좀 어렵다. 잠깐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죠. 오늘 비트코인 3% 빠졌는데 뭐 대략 뭐 3에서 5% 정도 뭐 더 갈 수도 빠질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이. 자, 하지만 테더 도미넌스는 현재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포지션이 더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옛날에 저걸로 따지면은 삼성전자 다 아시죠? 삼성전자 주식 하시던 분들은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신 적 있나요? 97,000원인가 꼭지를 찍고 쭈루룩 밀렸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얘는 97,000원에서 꼭지를 찍었지만 결정적인 거는 9만원대부터 하락이 모든 게 다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7,000원 더 갔어. 뭐야, 가네. 이제 조만간 10만 가겠네. 이렇게 많이 외쳤었는데 결국엔 길게 가져가 보니까 뭐다? 방향이 하방이지 않냐. 자, 요걸 얘기하는 거죠. 비트코인 지금 잠깐 일시적으로 이틀 동안 3-4% 빠졌고, 막 다른 코인들 그냥 대략적으로 리플만 봐도 막 붕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좋다는 솔라나도 보니까 12%가 빠지고 있고, 거래 하나도 없어요. 거래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악재거리였으면 거래가 빵빵 터져야죠. 어떤 식으로 거래가 터져야 되냐면, 과거에 여기서 카이버 네트워크 던져진 자리 보이시나? 이렇게 하락이 될 때 깨면서 대량 거래에 이빠이 터트려 놓고 쭈루룩 흘러버리면 얘는 여기 기준치 이제 올라오기 좀 어려워요. 2,700원 위로는. 이렇게 거래가 터져버리면 얘는 끝났는데 밑에서 또 터졌죠. 자, 요런 식으로 내려가는 건 상당히 위험한 차트로 좀 보는데, 지금 코인들 보면은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메이저 코인들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훅 더 빠졌어요. 알트 코인들은 그나마 살짝이라도 반등 주고 밀렸죠. 자, 요렇게. 아니면은 알트 코인들 횡보 요렇게 하고 있는 중에서 그냥 밀렸고,
그렇죠? 다 요런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메이저나 알트코인들이나 지금에서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 안 좋은 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업비트에서 봤을 때는 저는 3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못 갈 코인들이 크지는 않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뭐 엑시 인피니티도 하락이 뭐 9% 빠졌고, 에이다도 보면은 하락이 11%. 에이다는 뭐 계속 빠졌네요. 그죠? 11%. 자, 그 다음에 뭐 저번에 좀 많이 올랐었던 코인도 이렇게 다 하락을 하고, 전 지금 요런 위치에서 투심이 완전히 얼어붙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도미넌스를 보고 삼성전자 얘기를 좀 했는데, 항상 강세가 나올 때는요, 강세 나올 때는, 그러니까 반대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약세가 나올 경우에는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주의. 자, 어떤 주의를 해야 되냐면, 지금은 과거하고 좀 다르다. 왜냐면은 이거를 매번 뭐 그럴 수 없지만 이때 자리하고 최근에 7월에 여기 1년 구간하고 현재 구간하고 이거 계속 계단식이다. 자, 요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계단식이라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계단식에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내려간다고 한다면, 아까 전에 우리 비트코인 그 돌려봤을 때 하락을 한 방 맞고 또 행보하다가 하락 맞고 나서 급등 나와버렸죠. 자,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이제 뭐 2천만 원 이거 붕괴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 각 코인별로 해서 뭐 앞으로 이더리움은 어떨 거고 도치코인은 어쩔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이 되면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시장들이 꺾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잖아. 왜 자꾸 꺾인데,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데, 포인트가 이미 꺾이기 시작했다면은 어차피 얘는 꺾인 다음에 가야 돼요. 가더라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반대로 봤을 때는 얘는 꺾이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급등이든 상승이 어느 정도 됐다가 눌려야 돼요. 그런 상태가 나타난다면. 그래서 지금 테더로 좀 말씀을 드렸고, 선물 시장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소 포지션, 선물의 숏 포지션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숏 포지션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빠진 거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공포 단계로 생각하지 말자. 그냥 막연하게 희망회로 가지고 앞으로 뭐 떨어진대, 아니 비트코인이 올라간대,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상승이 자꾸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이 나오면 나올수록 얘한테 불리한 조건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당장 힘들겠죠, 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쟤는 막상 올라가면 불리한 조건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가 올라간다고 해서 어차피 시장 방향이 그러면 나중에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네. 그죠? 요렇게 좀 내다보고 지금 구간을 버티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손절을 하게 되고 뭐 그냥 던지고, 자, 요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던지긴 던지더라도 비트코인이 못해도 2500에서 2600은 가고 나서 던지자. 정 던지고 싶으면 지금 자리 던질 구간이 아니다. 비트코인 급반등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래량으로 또 다시 넘어와서 얘기를 좀 해본다면, 최근 비트코인 상태 11월 8일 9일날 급락하면서 대량 거래 발생됐고요. 대량 거래 발생하자마자 11월 10일날 8% 상승하면서 동시 대량 거래량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나갔던 수급이 다시 몰렸네요. 자, 그 후에 좀 볼까요? 그 후에 11월 14일 날 일시적인 거래가 좀 들어왔어요. 10일 날 들어왔던 거래에 한 70% 정도 되는 거래가 들어왔고, 그 후는 없습니다. 조용하죠? 그쵸? 어떻게 가고 있어요? 오히려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자, 거래가 준다는 거는 다시 폭발적으로 거래가 실려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이렇게 빠지면서 3%씩이나 밀렸는데 거래량 어때요? 많이 터졌어요? 이만큼 되나요? 이때 터진 거에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호가창 보시면은 매물대가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저거 시세 돌아서 물량만 쏠리게 되면 또 다시 금방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바닥 다지기를 노렸던, 계단 다지기를 노렸던 구간하고는 8천만 원 찍은 이후에 지금 세 번째거든요. 여기 8천짜리가 여기였는데 한 번 박스권 왔고, 예, 두 번 긴 박스권 왔고, 중간에 약간 박스권 얘도 좀 봐야 되나요? 자, 얘까지 본다면 네 번째네요. 자, 이번에 왔어요. 자, 이번에 네 번째 박스 구간은 그동안에 1, 2, 3, 4번하고 완전히 다른 구간이다. 1, 2, 3은 바닥권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가는 구간이었고, 사실 3번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보는 거는 3번 자리 때부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900, 뭐 2,800만 원 할 때부터 벌써 바닥 사인이 나타나졌다. 근데 이번에 더 빠졌네요. 한 700만 원 정도가, 500만 원 정도가. 근데 오늘 또 빠졌어. 3%로. 야, 이러면서 그동안에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고점에 있는 시장들이 다 올라가기는 했지만 조만간에 빠른 하락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사실 저기 아까 테더 보면서 이렇게 쌍봉 치고 있다가 조정받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라인에 오거나 이게 이제 성립이 좀 된다고 그런다면, 충분히 상승이 다 주고 나서 이제 하락 직전에 온다면 사인이 나타날 건데, 제가 그 사인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을 그대로 맞아라. 하락 맞고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올 거다. 그 포지션 때 제가 전체 공지를 한번 해서 시장 방향이 지금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대체 이걸 어디까지 좀 봐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냥 뭐 중장기 관점으로 해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당장 다음 달부터, 아니면 빠르면은 12월 말부터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폐장이 없잖아요. 주식시장처럼. 얘 1년 내내 돌아가요. 안 멈춰요. 자, 그래서 작년 흐름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떨어지고 있는 조정 구간을 과거와 다른 조정 구간으로 이해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상승 신호가 발생되는 지점에서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침 9시에 영상을 찍은 이후에 공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때 제가 요렇게 아침 9시 이후 영상 올리고 공지사항을 띄워드리면은 그때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을 좀 다르게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